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택수 산정 제외 쪽으로 가보죠. 그래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페이지 내용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과 제외 주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시가 표준액이 1억이 안 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제외하는데, 그 중과세 제외되는 그 시가 표준액 1억 이하가 무조건 처음에 취득할 때 1억 이하면 언제든지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중과 제외주택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한번 쫙 보시면, 주택 취득 시에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취득할 때는 시가 표준 1억이 안 된 집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가 표준 1억이 넘어가 버리면 그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다른 주택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1억이 안 된 집을 2개를 샀어요. 그런데 한 내년에 가서 공시가격이 올라가가지고 1억이 다 넘어가 버렸네, 둘 다. 근데 1억이 다 넘은 상태에서 다른 집 하나를 또 사게 되시면 이제는 집이 2개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억이 계속 안 됐다. 시가 표준에 1억이 넘지 않으면 그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빠지고 나머지 집 하나 사면 첫 번째 집이 돼가지고 1%, 2%, 3% 이런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수로 보시면 이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는 주택, 앞에서 한번 잠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신축 목적으로 이제 건물을 주택을 취득해서 철거하고 거기다 집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으면 요거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자신이 건축주가 되어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는 재고주택만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재고주택만 의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제 만약 해당 주택에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신축을 해서 아직 공실로 남아있는, 재고로 남아있는 이 상태라고 하면 그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데, 1년 이상 나 말고 나 또는 타인이 거주 기간이 1년이 넘어버리면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상속받은 건 앞에서 봤죠? 상속받은 것은 몇 년 동안은 우리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5년 동안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간쯤 보시면 한편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상속받은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주택 분양권이요. 분양권 상속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상속받을 수 있죠. 이거는 그 주택 분양권은 완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아직 집이 아니에요. 주택 수에는 들어갔지만 집은 아니죠.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환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그럼 상속받은 주택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주택으로 전환됐으니까 주택이 되고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빠진다. 이게 아니라 주택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속주택만이에요. 주택만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지,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주택수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수 상속을 받았더라도 그거는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주택수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오피스텔도 똑같죠. 앞에서 1억이 안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랬어요. 일시적 2주택이 나온 거죠.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또 취득하게 되시면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년 안에
정전집을 팔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조정 대상 지역이면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한번 넘겨봐요. 여기서 이게 엄청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집을 취득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집을 취득했으면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계약만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3년 안에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쪽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은 동그라미 3번은 아마 처음 본 지문일 거예요. 혹시 동그라미 여기 2번 42페이지 위쪽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일시적 2주택 기간에서 이해가 됐죠? 그 정도는. 네.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멸실 예정 주택과 일시적 2주택 관계, 요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은 하나씩 지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 후 멸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지구 이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는 집이 하나 있었고 새 집을 또 샀어요. 그러면 새 집을 샀으니까 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팔 수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샀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여기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멸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는 게 됐죠. 된 상태에서 다시 사업지구 이외에 신규주택을 다시 사버렸네. 그러면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 증여, 멸실해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전주택을 만약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팔아야죠.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1년 안에 그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못 팔죠. 그거를. 그런데, 자, 이 경우,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갔을 때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뭐 한 걸로 본다? 그렇죠. 종전주택을 처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안 팔아도 판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주로 내가 임시로 살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그거를 1세대 2주택에서 여기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주를 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내가 판 걸로 봐가지고 이제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주만 하면은 새 집을 사더라도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종전주택이 있었더라도 나는 8% 적용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일반 세율이 1에서 3%까지 세율이 적용하는 거지 8%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업구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했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멸실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1년 또는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 옛날 그 재개발 들어간 지 못 팔아버렸잖아요. 재개발 안 되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 집으로 이주만 해도 종전집을 판 걸로 봐가지고 12%나 8% 중과세율은 적용 안 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재개발이 이제 재개발 돼가지고 그 집이 이제 만약에 3년 안에 완공이 돼가지고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내가 새로 집을 사더라도 이 새로 집 산 사람에게는 8%라든지 이런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그 집 새로 산 집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규정하고 완전히 다르죠.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이걸 새 집을 사고 옛날 집을
뭐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그 8% 적용을 안 당할 때 내가 재개발 들어간 집이 있으면 새 집을 샀더라도 새 집으로 그냥 들어만 가면 이 사람은 종전집을 판 걸로 봐가지고 집이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그 바로 밑에 사례를 요걸 많이 물어보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집이 됐더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집이 돼서 중과세 적용하겠는가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주택이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돼서 원시 취득이에요. 준공이니까 이건 원시 취득인 거예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보면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첫 번째 집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이 경우는 2.8%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 1세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취득세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차이가 있는지요? 그랬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 줄 한번 봐볼래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밖에도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한다거나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된다는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옛날 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새 집을 살 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되겠죠. 여기서 옛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종전집을 1년 안에 양도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둘 다 대신에 또 요 새 집으로 1년 안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건이 취득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새 집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없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쪽에서는.